안녕하세요. 저는 헥슬란트에서 옥텟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개발자 김상우입니다. 옥텟을 우선 간단히 소개하자면 블록체인 노드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도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 구축을 도와주는 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 옥텟에서의 입출금인데요. 저와 함께 멀티시그 지갑 생성, 입금 후 집금, 외부 주소 출금까지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더리움 지갑을 한 개 만들겠습니다. 일반적인 입금, 집금, 출금 방식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중앙화 지갑을 선택할게요. 지갑을 만드실 때 키 관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기 공동 관리를 선택해 주시면 멀티시그 지갑이 됩니다. 이 유형의 지갑은 대표 주소의 프라이빗 키가 분리돼서 보관됩니다. 이제 멀티시그 키를 만들어서 지갑에 등록해 줘야 됩니다. 지금 1번을 보시면 저희가 운영체제별로 키 생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걸로 키를 생성하고 다음 단계에서 생성된 키 중 한 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2번을 보시면 RSA 퍼블릭 키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멀티시그 키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가 왔다 갔다 하게 돼서 이런 경우를 위해 RSA 키 페어를 통한 종단간 암호화가 필수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제 키 생성 프로그램 그리고 RSA 퍼블릭 키를 다운로드 받고 실제 멀티시그 키 생성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고요. 참고로 키 생성 프로그램은 외부와 통신을 하는 기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망 분리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걸 저희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다운로드 받으셨던 RSA 퍼블릭 키 파일을 넣어주세요. 지갑을 생성할 때 RSA로 암호화된 멀티시그 키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서 한 번 암호화를 진행할 때 필요합니다. 이렇게 결과물로 PDF 파일이 생성됩니다. 이 파일을 키카드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생성할 지갑의 대표 주소로 사용될 주소가 있고 이 주소에 프라이빗 키를 통해 생성된 멀티시그 키가 있습니다. 옥텟에선 멀티시그 키 중 헥슬란트가 보관하는 키를 옥텟 키, 그리고 고객이 보관할 키를 유저 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키카드가 혹시나 옥텟 키 또는 유저 키가 분실됐을 때 원본 프라이빗 키를 복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걸 사용해서 지갑 생성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키카드에 적혀있는 대표 주소랑 옥텟 키를 입력해주고 지갑 이름과 OTP도 입력을 해주면 지갑 생성이 완료됩니다. 이제 지갑이 만들어졌고 지갑의 대표 주소도 멀티식으로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입금을 받기 위한 자식 주소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식 주소는 옥텟 API를 통해 생성할 수 있습니다. 우선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 API 토큰을 먼저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API 토큰이 발급됐습니다. 이 토큰으로 지갑에 대해서 여러 가지 API들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팝업을 닫으면 이 API 토큰 전체 데이터는 더 이상 못 보게 되니 여기서 값을 복사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자식 주소 생성 API를 호출할 때 사용해야 되니까 잠시 복사해 두겠습니다. 참고로 만약 어떠한 이유로 이 API 토큰이 탈취되었을 때 여기 있는 만료하기 버튼을 눌러서 즉시 토큰을 만료시킬 수 있습니다. API 토큰에 대한 추가적인 보안으로 API 토큰을 호출할 수 있는 IP를 등록해야 됩니다. 지금 생성한 API 토큰은 지금 제 PC에서만 테스트할 거기 때문에 이 PC의 IP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식 주소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옥텟 API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각 API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는 자식 주소 생성 API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API 호출 방법은 직접 코딩을 하셔도 되고 아무런 HTT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되는데요. 저는 포스트맨이라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호출해 보겠습니다. 미리 제가 프로그램의 API 호출 준비를 해놨고요. 여기에 필요한 정보를 넣어주겠습니다. 우선 생성한 지갑의 번호를 URL에 넣어줘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콘솔의 지갑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입력해줍니다. 이제 방금 발급한 API 토큰을 넣어줍니다. 옥텟 API는 API 토큰을 통해 인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타입에서 베어러 토큰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지금 요청 헤더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토큰 타입에 해당하는 베어러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걸 직접 소스 코드 상에서 옥텟 API를 호출하실 예정이라면 베어러 키워드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API마다 여러 옵션이 있지만 우선 필수값만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프셋에 1을 입력해주면 자식 주소를 1개 생성합니다. 아래 응답을 보시면 저 주소로 자식 주소가 1개 생성되었습니다. 콘솔에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시면 API의 응답과 동일한 주소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생성된 자식 주소에 이더를 실제로 입금해 보겠습니다. 생성한 자식 주소를 넣어주고요. 입금 트랜잭션이 전파됐습니다. 이제 이 트랜잭션이 블록에 반영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트랜잭션이 잘 전파됐네요. 해당 내용이 옥텟에도 잘 반영이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0.01 리더가 정상적으로 입금 처리됐습니다. 실제 블록체인에 반영된 후에 옥텟 자체적으로 완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몇 블록 더 대기 후 완료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약간의 시간차가 발생되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오늘 저랑 같이 생성한 중앙화 지갑은 출금이 대표 주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각 자식 주소에 입금된 자산을 대표 주소로 모아줘야 되는데요. 이걸 옥텟에서는 집금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 우리가 자식 주소에 입금된 이더를 대표 주소로 집금해 보겠습니다. 집금 내역 페이지로 가시면 각 자산별로 집금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1개의 자식 주소에서 집금될 거기 때문에 발생할 트랜잭션이 보시는 것처럼 1개지만 만약에 여러 주소에 입금된 자산을 집금할 경우엔 발생할 트랜잭션 개수가 1개 이상일 수 있고요. 또 그 전체 트랜잭션에 대한 예상 수수료도 여기서 계산해서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아까 입금받은 0.01 이더를 대표 주소로 집금해 보겠습니다. 집금 요청이 들어갔고요. 여기에서 집금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기다리면 대표 주소로 집금이 완료됩니다. 집금이 완료가 됐고요. 해당 집금 내역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를 볼 수가 있고 여기 TXID를 클릭하면 이렇게 실제 집금 트랜잭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 주소로 집금한 자산을 외부 주소로 실제로 출금해 보겠습니다. 지갑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설정을 어떻게 해놨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출금 절차는 크게 출금 신청, 승인, 블록체인 전파 이렇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실제로 사용하실 땐 계정을 여러 개의 옥텟의 관리자로 초대해서 같이 업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초대한 관리자 중 몇 명에게 승인 권한을 부여하면 출금 신청 들어온 건에 대해서 이 관리자들의 승인이 있어야만 출금이 진행됩니다. 지금은 저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정을 살짝 변경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아래에 출금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 출금 승인 인원에서 몇 명의 관리자가 승인을 해야 출금이 진행될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API 출금 승인 설정은
API로 신청된 출금건에 대해서 관리자 승인을 거치게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시연에서는 API로 넣은 출금 신청이 바로 진행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이제 API를 호출해서 출금 신청을 넣어 보겠습니다. 저는 아까처럼 포스트맨을 사용할 거고요. 여기 제가 미리 준비해 둔 거에 같이 데이터를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PI 토큰을 입력해 주고요. 이제 API 요청 바디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샌더 어드레스에는 보내는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우리는 대표 주소를 확인해서 입력해 주겠습니다. 대표 주소는 아까 키 생성 프로그램으로 생성해서 등록했었죠? 같은 정보를 지갑 정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리시버 어드레스에는 받는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제 개인 업비트 주소를 입력해 볼게요. 심볼을 입력해 주고요. 그리고 얼마를 보낼지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인크립티드 유저키 필드에 멀티시그 키 중 하나인 암호화된 유저키를 입력해 줍니다. 저는 키 생성 프로그램이 암호화 해준 값을 사용하겠습니다. 지금은 시연을 위해서 키카드에 있는 암호화된 옥텟키를 그대로 사용하긴 했는데 암호화된 값이긴 하지만 이런 시크릿에 대한 재사용이 보안상 좋은 그림은 아니죠. 보통 이런 API가 소스 코드 내에서 프로그래밍해서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로직에 RSA 종단간 암호화 로직을 직접 추가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암호화 방식은 여기 가이드 문서에 자세한 설명이 있고요. 언어별 예제 코드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퀘스트 아이디를 입력해 줍니다. 리퀘스트 아이디는 또 하나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혹시나 같은 출금 신청이 어떠한 이유로 중복 요청됐을 때 옥텟에서는 같은 리퀘스트 아이디가 사용된 요청들은 하나 빼고 나머지를 전부 중복 요청으로 간주하고 튕겨냅니다. 그래서 출금 API를 사용하실 때 계속 다른 리퀘스트 아이디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요청을 날려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요청이 전송되었고요. 여기 리스폰스를 보시면 UUID가 1개 반환됐는데요. 옥텟에서는 각 트랜잭션에 대한 고유값으로 UUID를 사용합니다. 나중에 특정 트랜잭션을 콘솔이나 API에서 조회하실 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럼 콘솔로 돌아가서 출금이 실제로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금이 완료되었고요. 실제 블록체인에도 잘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옥텟에서 멀티시그 지갑을 만들고 여기에 입금도 받고 직금도 하고 출금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시연은 이더리움에서 진행하긴 했지만 이더리움 외에도 비트코인, 클레이튼, 폴리곤 등등 다양한 플랫폼의 메인넷, 테스트넷 가리지 않고 전부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가이드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